5학년 1학기 수학 자연수의 혼합 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괄호가 없는 경우와 괄호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괄호가 없는 경우와 괄호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부터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서 배울 내용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 계산하는 방법을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서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괄호가 없는 경우부터 알아볼게요. 괄호가 없는 경우가 더 간단하니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 빼기 7 더하기 11이에요. 자, 여기 보면 20은 처음에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버스를 보면 처음에 2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7명이 중간에 내렸어요. 그러면 빼기 7을 해야겠죠. 그리고 7명이 내리고 다시 11명이 탔어요. 자,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0 빼기 7 여기 다시 탄 사람 더하기 11을 하면 돼요. 자, 이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괄호가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먼저 20 빼기 7을 해야겠죠. 20 빼기 7은 13이에요. 그래서 13을 여기 적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이 13에서 11을 더해야겠죠. 13 더하기 11을 했더니 24가 나오네요. 자, 여기 정답은 24가 되죠. 24명이 지금 이 버스에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괄호가 없으니까 계산하기 쉽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자, 계산 순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괄호가 있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괄호가 있는 식들이 보여요. 먼저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슬기예요. 슬기가 물건을 샀어요. 열쇠고리와 엽서를 샀어요. 열쇠고리는 3,500원, 엽서는 500원. 이렇게 물건을 산 다음에 5,000원을 냈어요. 5,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이 얼마가 될까요?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열쇠고리하고 엽서를 샀다고 그랬으니까 거스름돈은 물건값으로 낸 돈에다가 물건값을 빼면은 거스름돈이 되잖아요. 자, 여기 슬기가 낸 돈이 5,000원이에요. 이 5,000원에 슬기가 산 물건값, 전체 물건값을 빼야겠죠. 그래서 열쇠고리 값과 엽서의 값을 더해줘서 빼는 거예요. 더해줘서 빼기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빼기 위해서 여기 괄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풀 때는 먼저 괄호 속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열쇠고리 값과 엽서의 값을 먼저 더해 볼게요. 3,500원 더하기 500을 하면은 4,000이 되죠. 자, 다음은 그래서 4,000을 여기 써주고, 다음은 이 5,000에다가 4,000을 빼줘야겠죠. 5,000 빼기 4,000을 하면 1,00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000원이 되네요. 슬기가 받을 거스름돈은 1,000원이 돼요. 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 순서가 괄호 속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덧셈, 뺄셈의 계산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괄호가 없는 경우와 괄호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에요. 덧셈과 뺄셈은 섞여 있지 않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괄호가 없는 경우와 괄호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괄호가 없는 경우부터 알아볼게요.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도자기 빚기 체험장을 갔는데 전체 24명이 앉아 있었어요. 체험장에. 그리고 24명을 4명씩 한 모둠으로 묶어서 앉아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장면은 한 모둠이죠. 4명이 있죠.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리고 각 모둠마다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찰흙을 3덩이씩 줬어요. 책상 위에 3덩이가 놓여 있죠. 그러면 문제로 찾아야 하는 답은 바로 뭐냐면 이때 필요한 전체 찰흙의 수예요. 그렇다면 몇 모듬이 나오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여기다가 찰흙의 수, 각 모듬에 줄 찰흙의 수인 3개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봤어요. 먼저 24명에다가 4를 나눠야겠죠. 왜냐하면 한 모둠에 4명이기 때문에 4명씩 묶어서 몇 모둠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24 나누기 4를 했고, 그리고 그 각 모둠이죠. 이제 몇 모둠이 알 수 있겠죠. 그 모둠에다가 각각 찰흙을 3덩이를 주니까 곱하기 3을 했어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24 나누기 4를 하면 6이 되네요. 그럼 총 6모둠이 나와요. 그래서 6을 여기 적어주고 다시 6 곱하기 3을 해야겠죠. 그래서 6 곱하기 3을 하면 18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필요한 찰흙의 수는 18개가 돼요. 자,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괄호가 없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 자, 다음은 밑으로 가서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인데 괄호가 있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는 지금 도자기 컵을 한꺼번에 4줄, 3줄씩 해서 12개를 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구울 컵의 수가 24개예요. 이 24개를 한꺼번에 모두 구우려면은 가마가 몇 개 필요한지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서 답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가마 하나가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3 4줄, 3줄로 돼 있으니까 4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울 컵의 수를 가마 하나가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로 나누면 필요한 가마 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가마를 여러 번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 번 쓰면 상관이 가마가 여러 개 필요 없겠지만 여기서는 한꺼번에 구울 수 있는 수를 모든 컵을 한꺼번에 구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마가 여러 개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세워서 알아볼게요. 먼저 가마 하나가 구울 수 있는 컵의 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4 곱하기 3 해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수를 구울 컵의 수 전체 24개를 이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가마의 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가로 속에 있는 식인 4 곱하기 3부터 먼저 계산해요. 4, 3, 12죠. 자, 이렇게 해서 12를 적어주고 다음은 이 24를 이 12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24 나누기 12를 하면 2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 모든 컵을 한꺼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수는 가마가 총 2개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괄호 속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괄호가 있는 식을 계산할 때는 괄호 속부터 먼저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오늘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과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각각 괄호가 없는 경우와 괄호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알아봤죠.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각각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덧셈과 뺄셈만 섞여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도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혼합계산 첫 번째 시간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